칭찬을 받으면 일단 좋은 거예요. 오늘은 미리 얘기할게요. 10강을 다 안 나가겠습니다. 오늘 극한만 하겠습니다. 10강. 야, 9강 2개 남았어. 9강 지금 2개 남았어. 2개 남았는데 그것도 안 나가자는 거는 진도에 나가지 말자는 거잖아.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9강이에요. 오늘은 10강의 대표형 3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118까지인가? 거기까지만 할 거고요. 연속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속부터는 다음 시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연속부터는 다음 시간에 갈 건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극한 좀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 외워야 되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 또 공식 테스트, 그래서 좀 몇 가지 외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나는 이제부터 공식 테스트를 매주 볼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음 주도 테스트를 보고요. 다다음 주에는 중단원 평가를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중단원 평가를 보겠습니다. 지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부터 여기까지 중단원 평가를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클리닉 시간이에요. 다다음 주 월요일 클리닉 시간에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드디어 미분법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 끝나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이 책 끝내고요. 다다음 주부터 새 책 나갈 겁니다. 미분법만 딱 모아놓은 걸로요. 이제 미분법 나갈 거예요. 그 전에 얘부터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얘 한번 읽어보시면은 두 직선 저렇게 이루어져 있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가 그래서 뭔데?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첫 번째 y는 그래서 2x-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린 저기 있는 2분의 1x-1이라는 직선이 뭐 대충 너무했지? 네가 생각해도 너무했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어요. 그러면은요 방법이 있죠. x축을 올리면 됩니다. 대충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에 2점을 지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y 절편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 하나. 그래서 우리는 y는 얘가 그래서 2분의 1x-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린 여기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즉 얘네 둘 직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예각이 하나 생기죠. 그치? 여기까지는요.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 생기는데 나는 지금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겠다는 소리냐면 얘를 세타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그래서 뭔데?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건데? 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1학년 때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직선과 우리는 삼각비 사이의 관계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과 삼각비 사이의 관계 얘네들을 꼭 기억하고 있으시면은 아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얘가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x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요 예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예각을 잡아서 나는 요 예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예각 세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봐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만들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그러면서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탄젠트 값을 여기 있는 요 식만을 가지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탄젠트 값을 찾아봐. 그럼 그 탄젠트 값이 뭐야? 요 직선에서 탄젠트 값을 찾아보세요. 뭘까요? 뭘 모르죠요? 야, 이거 2학년 때도 하고, 중3 때도 하고, 많이 하잖아. 이게 직선의 기울기죠? 여기 있는 탄젠트가. 됐니? 여기까지는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얘가 그래서 m이 된다라는 건 이미 알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여기 있는 요 흰색, 즉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덧칠해 놓은 요 직선에 주목을 해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x축과 요 직선이 만나고 있는 요 예각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요. 나는 얘를 지금부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 있는 요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그러니까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탄젠트 알파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탄젠트 값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젠트 알파가 2.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결론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만 더 가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는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도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는 x축과 여기는 노란색 직선이 만나고 있는 요 값 얘를 우리는 잡아서 베타라고 할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베타를 잡았을 때 여기 있는 베타에 대해서도 우리는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그래서 탄젠트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고 그럼 탄젠트 베타를 찾아보면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쵸?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래. 여기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탄젠트 값을 알았고 그럼 탄젠트 값을 알았다니까 여기는 세타 자체도 그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린 지금부터 뭐 해줘야 되냐면 어쨌든 이 세타라는 친구를 우린 여기 있는 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정리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뭐 덧셈 정리를 쓰든가 뭘 하든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로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만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면 되겠는가? 그게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게 딱 하나 있죠. 그때 여기는 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뭐 만들 수 있냐면 요렇게 하나의 뭘 만들 수 있냐면 둔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둔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얘가 현재 세타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만 알면 끝날 것 같냐면 여기 있는 요 각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각이 그래서 각각 뭐가 되는지만 찾게 된다면 게임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의 각이 그래서 각각 뭐가 되는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는데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은 되겠는데요.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딱 여기죠. 그럼 얘기를 표현해봐. 알파를 이용해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알파를 가지고 표현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알파야. 여기를 표현할 거야. 둘을 더하면 몇 도지? 그치. 그거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죠. 그럼 파이에서 알파만큼 뭐 해주면 돼요? 이거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얘 여기죠? 얘랑 얘는 무슨 각이에요? 억각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얘랑 얘가 억각이야? 야, 이씨. 야, 억각은 Z 만드는 거잖아. 이것도 억각이야. 베타 맞아요. 막곡지각이 오든.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억각 드립이야. 막곡지각 드립을 쳐야지. 자, 그래서 여기가 베타예요, 베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저기 있는 제가 베타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세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세타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표현하자면 얘 셋을 더한 게 또 몇 도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요? 파이. 그치?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 번 뭐야? 이 세타를 찾기 위해서는 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 각도의 합이었던 파이에서 얘네들을 더한 거를 그냥 모의주기만 하면 되겠다는 소리가 되니까 빼.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얘네들을 더한 걸 빼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날려버리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못 빼기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왜?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여기 있는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는데 그럼 탄젠트 세타에서 우리는 세타 대신에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를 가지고 표현하냐면 저기는 알파 베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린 탄젠트 세타로 바꿔놓고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그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얘가 현재 덧셈 정리죠. 근데 얘네 탄젠트끼리 연결한 거에 대한 뺄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기억 못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써드릴게요. 이 왼수야. 월요일까지 외워오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각각의 탄젠트들이 있어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 분자는 그냥 얘네 뭐 하면 되냐면 쪼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 외울 줄 알았으면 그때 증명을 할 걸 그랬나? 내가 증명 안 해줘서 그래? 증명을 뭐라고? 잘났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주게 된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어차피 탄젠트 알파가 아까 찾았다시피 탄젠트 알파가 2고 탄젠트 베타가 지금 이제 2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곱한 게 지금 여기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래. 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탄젠트 알파가 2였고 거기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2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분모는 그래서 2분의 분자는 그래서 2분의 4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되면서 얘는 다시 한 번 더 뭐 하면 되냐면 번분수 계산하면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정답은 4분의 3이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 이렇게 찾아주면은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4-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5분만 드릴게요. 시작.
아무리 그래도 야 그래도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언택트 소통이잖아. 이게 온라인 소통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일부러 마이크를 끄는 거예요. 아 가끔씩 끊길 때가 있지. 그 저번 주 거까진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바꿨죠. 선을 바꿨어요 결국은. 그 뒤로는 끊기진 않더라야. 끊기지는 않더라. 이거 선 바꾼 게 월요일 날이 가관이었는데 이게 선이 접힌 거야. 그래가지고 구리선이 다 드러나서 구리선이 접혀버린 거야. 끝장날 뻔했지. 하마터면 접선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돼지 통구이 될 뻔했는데 나 이제 통구이 됐으면 너네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구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걸 내가 월요일 날 저녁에 캐치를 하고 당장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선만 수요일 날 새로 샀죠. 그래가지고 수요일부터는 선을 바꿔 껴서 수업을 했지.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들려. 생각보다 많이 잘 들려. 좋은 선 샀어요. 이거 그거야. 방송용선이야. 방송용선. 좋은 거 샀어요. 물론 기계가 그걸 못 받쳐줘서 큰일이긴 한데 선은 좋은 거 샀어요 이번에. 그리고 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도 이제 감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자, 대표형 5번 가보도록 합시다. 대표형 5번.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거는요, 오늘 나갈 게 별로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끌어봤는데, 대표형 5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미리 얘기하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있어요.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시중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뭐 삼각함수의 합성은 뭐 알아야 된다, 뭐 되게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강좌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일타 강사 수업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나는 개념원리도 그렇고 다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삼각함수 합성을 다루고 있는 거. 우리 교재 내가 유형 프린트 준 거에는 대신 삼각함수 합성은 없어요. 내가 지워버렸거든 그거는. 그래서 유형 프린트 드린 거에는 없는데 내가 연습문제 프린트를 드릴 건데 그 연습문제 프린트에서도 마찬가지 삼각함수 합성을 원래 다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나도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봤어요. 교과서 다 뒤져보고 교육과정 해설서도 다 뒤져보고 심지어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거 다 뒤져봤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확정을 지은 게 삼각함수의 확정은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육과정 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원래 배각의 공식도 원래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배각의 공식은 사실 덧셈 정리를 가지고 설명이 되거든. 반각까지는 내가 설명이 안 돼도. 그래서 배각까지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각은 내가 좀 알려드리는 건데 근데 합성은 삼각함수를 세로 그리는 거예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를 세로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로 그려가지고 어쨌든 걔네들 뭐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찾는 건데 그게 교육과정 완벽하게 바깥의 내용이고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예. 학교 교과서에서도 싹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9개의 교과서가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삼각함수 합성을 다루는 게.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과감하게 빼버렸고 원래 이 책 초안에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 회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이제 교육과정 내용이랑 다 비교하면서 결국은 빼는 걸로 결론이 나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만약에 문제집에 있는데 삼각함수 합성이 있어요 라고 해. 만약에 문제집 풀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집을 새로 사서 하나 푼다고 쳤을 때 삼각함수의 합성이 있다. 그럼 가차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거긴 가차없이 버리세요. 대신 배각은 푸세요. 반각까지는 안 버려. 반각도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반각도 버리면 되는데 배각은 풀어. 왜냐면 배각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줬다시피 풀려. 배각은 솔직히 이거 그냥 세타 더하기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세타 해가지고 덧셈 정리로 그냥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각 공식은 알고 있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대표용 5번도 사실은 그래서 원래 바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덧셈 정리만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를 가지고 풀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세타죠. 여기 세타에 대한 탄젠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탄젠트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보게 되면은요. 한 변의 길이가 다 얼마예요? 다 또 있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8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8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ABCD에 대해서 여기는 BC의 길이가 있는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 저걸로 1대3으로 지금 현재 내분하고 싶죠. 어디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1대3으로 내분하고 싶은 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여기는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전체의 길이가 현재 8인데 그 8을 나는 지금부터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면 여기 정확하게 나는 지금부터 얘를 1대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2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2의 길이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각각 나눠 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나눠 가질 텐데 그럼 얼마만큼 나눠 가질 거냐? 이게 마지막 관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얼마만큼 나누어 가질 거야?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돼. 그럼 나누어 갖는 비중을 생각해보자면 얘는 얼마만큼 가져갈 거고 얘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뭐 A, 3A로 놓고 풀든 아니면 4분의 1을 4분의 3을 곱하든 그건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 얘 얼마가 돼요? 그래서 이 2의 길이는 얼마? 그치, 얘가 2만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2의 길이가 6만큼. 요 정도 가져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세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얘네 두 각만 알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각을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주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세타를 구한다면 세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세타 자체는 결국 파이라는 180도에서 우리는 알파랑 베타 더한 거를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세타를 현재 알파, 베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아, 그럼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알파, 베타를 이렇게 각으로 표현을 해야 여기는 세타가 어쨌든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니까 그럼 저기 있는 거를 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탄젠트 세타를 찾을 거고 그럼 탄젠트 세타 자체에서 세타가 결국 우리는 못 빼기 뭐가 되냐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었다며.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각변환해야지. 파이 마이너스죠. 얘 몇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 몇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어. 파이 마이너스니까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에서 탄젠트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에 결국 각변환해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긴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덧셈 정리 아니야. 그래서 얘는 덧셈 정리로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1 마이너스 외워야 돼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곱한 게 분모. 그리고 나서 분자는 결국 우리는 탄젠트 알파와 결국 탄젠트 베타를 더해준 것이 되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여기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두 개만 찾으면 돼. 바로 뭐랑 못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뭐랑 못 찾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치. 탄젠트 알파랑 그 다음에 그치.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얘네들을 찾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 걔네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직각삼각형 얘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해당하는 두 직각삼각형에 대한 탄젠트 값만 알게 된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 얘 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탄젠트 베타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요 세로의 길이는 어차피 나오죠. 얼마예요? 이 세로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탄젠트 알파부터 찾아보세요. 탄젠트 알파 뭐예요? 이거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2분의 8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도 버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탄젠트 베타는요. 이거분의 이거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6분의 8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6분의 8이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얘가 그래서 3분의 4가 됩니다. 얘들 더해준 게 분자야. 분모는 얘들을 곱해준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다 구했으니까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우리는 1에서 2를 곱한 거. 즉 나는 3분의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3분의 16을 빼주고 그 다음 분자는 쟤네들 4랑 여기 있는 3분의 4를 결론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러니까 얘 계산해주면 끝.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분모가 현재 3분의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요. 16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분자는요. 3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요. 12 더하기 4네요. 그래서 얘가 그게 16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만나게 되면서 3들은 약분해주게 되면서 정답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그게 13분의 얼마가 정답이냐면 1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13분의 16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덧셈 정리를 쓰는 거야.
그럼 덧셈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각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각 두 개를 어디로 기준 잡아가지고 우리가 맞춰줄 거야? 라는 거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찾으러 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웬만하면 문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표시를 해놓고 쓰세요. 그러면은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9강, 10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0강의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요. 10강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좀 들어보면서 갈 텐데 여기 있는 얘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거에 내가 좀 설명을 많이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답이 이렇게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 나오게 되는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집들 보면은 뭐 삼각함수의 극한의 4대 공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집도 있습니다. 근데 4대 공식인데 나는 그 4대 공식이 아니라 나는 두 개 공식만 얘기해줬죠? 그 두 개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위아래 뒤집히는 거 어차피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어차피 그거 역수 취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그래서 우리는 결론 2대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고2 때 배웠던 거 하나만 좀 복습하고 갑시다. 고2 때 배웠던 거 하나만 복습하고 갑시다. 두 가지를 좀 먼저 복습을 좀 하고 얘네들의 일단은 한 점으로 갔을 때의 극한,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개념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일부러 끊었습니다.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대신 2학년 거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분표를 바꿨다는 건 진짜 여기는 쓸 게 많다는 소리예요. 너는 대신 감상할 게 많다는 소리겠죠. 왜? 나만 쓰잖아요. 어차피 교재에 있거든요. 그치? 내가 그래서 내년 교재에는 너 이제 졸업하고 나면 내년 교재에는 여기 다 빈칸으로 뚫어버리려고 다 일일이 쓰라고. 아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다 빈칸으로 뚫어버리고 다 쓰게 할까? 진지하게 지금 이제 고민하는 중입니다. 대신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 아트 판서가 아니라 나도 여기 이제 그러면은 다 이제 리뷰 코스 하는 것처럼 다 이거 띄워놔야 돼. 귀찮아요. 귀찮아요. 나는 나름 판서에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 난 나름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라는 거. 우리한테는 현재 3개의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솔직히 지금 현재 삼각함수의 값이라고 해가지고 3개를 더 배웠습니다. 코시컨트, 시컨트, 그 다음에 우리는 코타젠트 이렇게 3개를 더 배웠습니다. 근데 그 3개에 대한 그래프는 따로 그리지 않아요. 왜? 어차피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역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리진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비교하실 거는 2개.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y는 sin x 그래프와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코사인 x 그래프 이거 하나랑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y는 얘가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된 얘네들을 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그걸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삼각함수를 한번 사인이든 코사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좀 그려볼 건데 사인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까지만? 2파이까지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2파이까지만 잡아가지고 사인을 좀 그려보면 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니? 일반적으로. 사인 어떻게 그려져요? 아니 손으로 해봐. 어떻게 돼? 요렇게. 그쵸? 여기까지는요. 내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안 그려놓고 요렇게요. 이렇게 하는 척하지 말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고 그럼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코사인은 계속 얘가 이렇게 반복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사인은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반복을 하겠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는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주기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반드시 연속되어 있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끊어지진 않잖아요. 주기라는 건 그냥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현재 뚫림 없이 즉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계속 현재 우리가 계속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쨌든 연속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것부터 먼저 좀 가볍게 복습을 하고 가자면 수원에서 배웠던 것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주기, 즉 반복 주기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구간인데 그 반복하는 구간이 현재 몇 파이 기준으로 반복이 되고 있냐면 2파이 기준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됐니? 여기까지였냐? 그래서 2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얘네들이 현재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하나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서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무슨 함수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얘네들은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끊어짐 없이 계속 연속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연속함수예요. 이 정도까지만 먼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연속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잡았어. 연속함수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는요. 얘랑 조금 다르게 구별을 좀 할게요.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래프만 보면 대충 바로 탁 튀어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탄젠트는 왜 내가 좀 따로 떨어뜨렸냐면 우리는 알다시피 내 올해 목표는요. 살 빼는 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어요. 살은 좀 빠졌고 나 이번에 설날 때 부모님한테 칭찬 드는 게 그거예요. 살 좀 빠졌다. 살 좀 많이 빠졌대요. 칭찬을 좀 들었어요. 뿌듯합니다. 살은 계속 뺄 거고요. 살과 더불어서 하나 더. 내가 기필코 이거를 성공하겠습니다. 드르륵 성공하겠습니다.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뭐 비웃었냐? 방금 비웃었냐? 방금 비웃었는데? 방금 비웃은 것 같은데? 자, 봐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지죠. 됐니? 그러면서 얘가 현재 또 뭐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들이 딱 돼 있다고 한다면 얘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죠. 얘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이런 그래프를 현재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값이 절대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에서 배웠던 거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수원에서 배웠던 거 두 개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수원에서 배웠던 거 두 개. 첫 번째는 당연히 사인과 더불어서 탄젠트도 반복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반복하고 있는 그 주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수학 1에서 배웠던 첫 번째는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그 반복 주기가 그래서 얼마만큼인데 라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주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주기는 얼마만큼이냐면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었던 파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수원에서 배웠던 거, 즉 여기 있는 요 삼각함수, 즉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만큼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얘네들은 함수값이 없는 게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바로 뭐가 생기냐면 점근선이라는 것이 생겨요.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우리는 결국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현재 다 점근선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절대 지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럼 절대 지나지 않는 점근선이 현재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n은 정수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수원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한 번은 좀 들어봤던 내용이라 이건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할 건 이거 하나예요. 뭐? 왜 뭐가? 왜 뭐가? X 고치라고. X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X라고. X. 내가 오타난 거겠지. 초판이잖아요. 야, 아무리 검토를 해도 이렇게 오타난 게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뒤에 대형 오타 있어요. 오늘 또 대형 오타 하나 있어요. 네가 나보다 먼저 찾으면 됩니다. 난 이미 알아요. 네가 오타인지. 어디가 오타인지 나 알아요. 이따가 뒤에 대형 오타 하나 있어요. 미리 예고했다. 뒤에 대형 오타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발견하지 못한 오타들도 몇 개 있어요. 이 책이 초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X가 저렇게 돼 있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잡아. 그럼 얘네들은요. 뭐냐면 결국 여기 있는 탄젠트는요. 불연속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요. 일단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불연속 함수입니다. 왜? 극한값이 없는 데가 존재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점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근선 때문에 탄젠트는 일반적으로는 불연속 함수입니다. 극한값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에서는 어쨌든 연속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극한값이 없어도 연속이 아닌 거니까 그럼 얘는 일단은 불연속 함수인데 그러면 그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보세요. 그럼 점근선을 제외하고 봤을 땐 얘네들은 다 연속이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연속 함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근선을 제외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근선을 제외하게 되면 이 탄젠트 또한 무슨 함수가 되냐면 연속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특징은요. 점근선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다 연속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적인 연속 함수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구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점들에 대해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탄젠트야. 탄젠트는 어디 점에서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탄젠트는 절대 어디에서 극한값 가지지 않는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만 조심하세요.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 구하면 그냥 함수값 구하면 돼. 하지만 탄젠트는 어디에선 연속이 아니면 점근선에선 연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근선은 연속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탄젠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는 점근선에서는 결국 절대 뭐가 될 수 없냐면요.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극한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젠트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은요. 조심 안 해도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밑에 극한값 찾는 것부터는 쉬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쉬는 시간 갖고 갈게요.
하려고 하면 구해줘. 기출비나 이런데 PDF 주세요 하면은 준다. 꼭 누가? 교사용 것도 꼭 줘. 너무 행복해. 나는 솔직히 수능 특강 PPT 만드는데 진짜 편해요. 자, PPT 만들어야 되는데 PDF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준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달라 그러면 돼. 그 교사 인정한 PDF 주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달라 그러면 돼. 난 주변에 아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요. 난 아는 사람 많아요. 왜? 나랑 이제 동갑인 어떤 선생님은 인천국제고 교사예요. 사회과 교사예요. 국제고 사회과 교사예요. 인기 많대. 그 얘기까지 들었어. 인기 많대. 그리고 누구는 선인고 교사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극한값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x가 파이로 갔을 때 sin x입니다. 그럼 sin은 어차피 연속이죠.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니까 얘는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랑 값이 똑같다고? 그치? 그래서 얘 그냥 sin 파이 값을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sin 파이는 sin 180이잖아요. 그럼 sin 180은 얼마야?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온다고? 야, sin 180 얼마야? 얘 0이죠? 그래서 얘 극한값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요, 4분의 파이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저기는 x 대신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결국 우리는 여기는 코사인 4분의 파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파이가 45도죠? 그러니까 코사인 45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45는요, 몇이야? 코사인 45. 뭐예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여기 2번 답에서 2분의 루트 2가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3번. 그럼 여기 x 대신에 똑같이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탄젠트, 결국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입니다. 잘 보시면 얘가 현재 점근선으로 생각을 하기 식상이지만 얘 집어넣으면 실제 점근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결국 탄젠트 45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즉 얼마냐면 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다만 탄젠트만 조심하라는 거야. 탄젠트에서는 항상 점근선에서는 우리는 연속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다음 거는요. 이제 좀 삼각함수의 특이 케이스들을 좀 다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들을 좀 다루는 경우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삼각함수의 뭐 4대 공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좀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딱 두 개의 극한값을 먼저 적어드리고 왜 이게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로 내가 궁금해하는 극한값은 뭐냐면 여기는 리미트. 나는 지금부터 x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그때 여기 x가 0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는 이제 x분의 sin x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분모도 어디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는 경우예요? 0, sin 0은 어차피 0이니까 0분의 0꼴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분의 뭐꼴에 우리가 집중하냐면 이렇게 0분의 0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다항함수에서는 0분의 0꼴은 약분하면 돼. 지수 로그 함수에서 0분의 0꼴은 외웠어. 그거 증명은 해드렸고 그 LN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 2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2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자연상수 2라는 게 여기는 리미트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x가 0으로 갔을 때 우리는 1 더하기 x에 우리는 x분의 1제곱 아니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걸 증명을 했냐면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x가 0으로 갔을 때 우린 여기 있는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1이다. 이런 거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리미트 x가 그래서 0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x분의 우리는 여기 있는 ln의 1 더하기 x를 똑같이 증명하면 1이다. 이런 거를 그래서 증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질적으로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 거였고 그거를 우리가 무리수 2라는 새로운 기호를 가지고 와서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0분의 0꼴은 저렇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건 알겠다 이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것까지는 알겠다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삼각함수는 뭐 그러면 특수한 케이스 이런 게 있겠느냐. 다시 하면 우리는 지수 로그 함수처럼 뭐 자연상수 2라는 무리수 2라는 그런 친구들을 새로 도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얘는 그건 좀 힘들죠. 왜? 이미 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호도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얘들은 다 각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얘네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가지고 와서 얘들 증명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그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을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얘.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우리는 똑같이 x가 0으로 가는데 똑같이 0으로 갔을 때 얘가 0이 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x분의 탄젠트 x죠. 그럼 얘가 현재 똑같이 0 집어넣으면 탄젠트 제로니까 탄젠트 제로 똑같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 극한값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하나가 빠졌잖아, 친구. 뭐 하나가 빠졌죠? 사인 탄젠트 그 사이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래, 코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코사인 얘기는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코사인은요 x분의 코사인해서 0으로 보내봐. 그럼 얘 0분의 상수예요. 걔는 발사 나오거든. 그래서 코사인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일단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보여드리자면 얘 결론. 얘네 둘 다 계산하면 1입니다. 얘도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왜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증명하려면 얘를 알아야 돼. 다시 한번 뭐야? 얘를 증명을 하면서 얘가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를 추가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얘는 얼마로 가냐면 1로 간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잘 보세요.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요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집도 내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문제집을 3권이니까 4권을 뒤져봤습니다. 문제집도 뒤져봤고 물론 전공서적을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공서적을 보면 전공대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공서적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문제집이든 학교 교과서 2종을 살펴봤어요. 학교 교과서든 다 얘 극한값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어차피 삼각함수죠. 그럼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튀어나온다는 소리가 되냐면요. 도형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렇게 돼 있는 요 사분면에 도형 하나를 그려. 그때 삼각함수를 만드는 거의 시작은 여기는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을 그려요. 알아서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임의로 한 점을 잡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점을 임의로 잡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무조건 여기 있는 원 끝.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무조건 어디냐면 여기 얘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을 잡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점이냐면 얘 A랑 이렇게 수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요. X축에 수선으로 내려요. 그때 이 수선과 만날 수 있는 요 선을 그리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이 원과 만나고 있는 요 점을 나는 B, 그 다음에 여기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잡을 거냐면 H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을 나는 지금부터 몇이라고 고정을 할 거냐면 얘를 나는 지금부터 1이라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3개의 넓이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요 3개의 넓이 바로 누구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원의 끝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의 끝점,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죠.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삼각형 우리는 누구냐면 OAB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번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잡아줄 건 바로 누구냐면 그럼 여기 있는 AB에 대해서 홀을 만드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홀을 만든 거에 대한 부채꼴 OAB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꼴 우리는 누구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두 번째냐면 여기 있는 부채꼴 OAB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누구냐면은 실제. 그럼 그 연장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 있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 누구를 기준 잡을 거냐면 삼각형 우리는 OAH가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의 넓이에 우리가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봐봐.
셋 중에 넓이 제일 큰 거는 누구일까요? 면적이 제일 넓은 건. 얘가 제일 크지. 왜? 얘는 원 밖에 있는 무언가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얘가 제일 커요. 일단은. 그리고 부채꼴과 삼각형을 비교해봤을 때는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까지 채워지고 있는 게 여기 부채꼴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면 부채꼴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넓이로 봤을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넓이 구하는 건 오히려 누구 알고 있으면 끝나냐면 여기 있는 각 하나 알고 있으면 끝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지금부터 세타, 즉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으면서 얘네 셋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즉 여기 있는 요 연두색입니다. 그럼 여기를 봤을 때는요. 어차피 여기 있는 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끼인각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두 변과 끼인각이 알고 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여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1 곱하기 1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 얘가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인 값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사인 x.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와.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와. 그럼 부채꼴 OAB의 넓이를 호두법에 가지고 구하면은 얘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x잖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얘만 이제 넓이 표현해주면 돼. 그럼 얘만 넓이 표현해주면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얘가 어째 뭐냐면 x에 대한 탄젠트라는 거예요. 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잖아. 근데 밑변이 어차피 1이라며. 그럼 얘가 결국 탄젠트랑 같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누가 되냐면 탄젠트 x가 된다는 것까지 잡아주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거기 2분의 1 곱한 거 아니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2분의 1의 탄젠트 x가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얘가 현재 이런 관계가 현재 성립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거니까 다 2분의 1씩 곱해버려도 어차피 부등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냐면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sin x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 x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더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x분의 sin x예요. 그럼 양변을 x로 나눈다? 그건 아니겠지.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를 기준 잡을 거냐면 여기를 기준 잡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사인으로 양변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는 사인 x를 나눌 거예요. 근데 사인은 어차피 여기는 얘 1사분면 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1사분면 내에서 얘기했을 때 사인은 어차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1사분면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으로 나눠버려봤자 어차피 얘는 부등의 방향이 전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은 그래서 1보다는 커요. 누가? 여기 있는 얘 사인 x분의 x가 그리고 얘가 그래서 사인 x분의 탄젠트 x가 되는데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코사인 곱하기 사인분의 사인이 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얘 코사인분의 1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쫓아왔죠. 그러니까 여기 sin x로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sin x는 적어도 1, 2, 4분면에 대해서는 뭘 현재 보장을 받냐면 플러스 보장을 받기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을 역수를 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역수를 구할 거니까 위아래 다 뒤집지. 즉 마이너스 1제곱을 하지. 그러면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역수를 취하면 분모 자체가 이 순서를 따른다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 크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그래서 얘네들의 역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위아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게 되면서 얘는 어차피 바꿔봤자 1이고 얘는 그래서 얘가 x분의 sin x가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x분의 1이 되겠죠. 잠깐만요. 코사인분의 1 아니에요? 원래? 집 가고 싶어서 미쳤나봐요 내가. 그래서 얘가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코사인 x가 되었고 얘가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대한 극한이지.
리미트 어디로 보내버리면 되냐면 0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를 다 리미트 x를 다 0으로 보내보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보내면 얘 어디로 간다고? 얘 1이고 코사인 제로니까 얘 얼마냐면 1이죠. 이게 양 끝에 게 1로 가네? 그러니까 가운데 것도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겁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좀 잡아줬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1이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내가 두 번째로 적었던 거 탄젠트는 적어가지고 증명한다 그랬지? 그럼 탄젠트를 왜 똑같이 1이 나오는지, 왜 탄젠트가 똑같이 1 나오는지를 적어가지고 똑같이 증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보다 증명은 좀 덜해요. 그래서 얘보다 좀 증명이 덜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우린 여기는 x가 그래서 제로로 갔을 때 여기는 얘가 그래서 x분의 탄젠트 x를 잡아요. 그때 얘가 그래서 똑같이 1인데 얘 증명하는 이유는 이거야. 연결만 잘 지으세요. 그럼 얘 연결 잘 짓게 된다면 따라서 우린 여기는 리미트 x를 똑같이 0으로 갑니다. 그때 얘가 그러면은 잘 보세요. 탄젠트 자체가 뭐분의 뭐로 바뀐다고요? 그치,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거기에 우리는 x분의 1을 곱한 거라고 봐줘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사인 x 여기로 옮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얘 현재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됐니? 거기에 우리는 x분의 사인 x가 됩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감 옵니다. 얘가 아까 리미트 이거 충전형이거든. 이 배터리 충전형이에요. 아, 근데 또 충전하고 가야 되네. 얘는 또 잘 안 꺼진다니까? 좋고, 재물운도 좋고, 다 좋다 그랬어. 내가. 공부운도 좋대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있으면 다 터진대요. 이번에가. 이번에 기회를 삼아가지고 잘 터트리래. 사주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왜? 왜 아무래도? 아씨. 야, 같은 97년생이어도
그지 같은 팔자가 있는데 내 팔자는 태어난 그 시간까지 똑같이 맞추잖아요. 내가 아침 8시인가 태어났다 그래서 딱 그 뭐 자충인묘할 때 그 되게 앞에야 자신감 막 그래요. 되게 앞쪽인데 그거 해가지고 해보니까 당신은 올해 되게 운이 좋다고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 난다고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근데 그 맞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이거 공부할 때 재밌거든요. 나 요즘 맞는 것 같아. 네이버 사주를 믿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사주 정확하더라고. 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 신뢰감이 확 올라가가지고 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맞으니까 맞겠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해됐죠? 응, 여기 이해됐지? 저 2개 추가적으로 외워라잉. 여기까지 해가지고 월요일에 테스트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식 테스트는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앞에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개수 맞추는 거야. 개수.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완벽하게 똑같이 맞춘다. 끝.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여기는 2x랑 3x 숫자 완벽하게 똑같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x로 맞출 건지 3x로 맞출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숫자는 항상 건들기 어려운 걸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건들기 쉬운 걸 바꾸는 게 좋아요?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게 건들기 쉽죠. 곱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x로 맞추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그래서 우린 얘네들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x가 그래서 0으로 갔을 때 분모를 나는 그래서 몇 x로 딱 빼주냐면 2x로 빼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분자는 그대로 sin 2x가 그대로 잡아주면 되고 거기에 우리는 원래 있었던 분모 3은 따로 빠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 3이 따로 빠지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얼마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치? 분자에 2가 올라가지.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1이니까 결국 얘가 답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탄젠트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탄젠트도 똑같이. 그래서 우린 리미트 x를 그래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x를 바꿀 거야? 5x를 바꿀 거야? 그러니까 그쵸? 4x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분모가 그래서 똑같이 5x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4는 분리가 되었고 분자에 몇을 곱해주는 것까지 가져야 돼요? 5를 곱해주게 되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얘가 또 얼마라고요? 얘가 또 얼마라고? 얘가 또 1로 가니까 결국 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5.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안 어려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표형 1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그냥 가볍게 극한값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볍게 대입해가지고 극한값 찾는 게 1번이니까 여기 1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1번은 그러니까 위아래에다 똑같이 뭐 집어넣으면 돼요? 파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아래에다 똑같이 파이 집어넣게 된다면은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봐봐. 그래서 어차피 사인은 연속 그리고 탄젠트는 파이에 대해서는 연속.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 점근사 아니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사인 그래서 파이분의 탄젠트 파이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인 파이가 어차피 0은 아니니까 그럼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탄젠트 파이가 얼마예요? 응. 그치? 탄젠트 180은 0이잖아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래서 얘 0이에요. 1번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끝났고 2번 잘 보세요. 그럼 2번은 잘 보시게 되면 얘 2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 분모에다가 사인 대신에 옆에 x 대신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90이죠? 그럼 사인 90은 얼마요? 사인 90이요? 0이냐? 사인 90이? 곧 사인 90이 0이에요? 그냥 1이에요. 사인 90은 그냥 1입니다. 0에서부터 1까지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이겠지. 1번 답이 왜 마이너스 1일까를 지금 현재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죠. 사인 파이가 내가 잘못 얘기했죠? 네. 사인 180이 뭐야? 집 가고 싶나 봐.
잖아. 그러니까 얘가 0분의 0꼴이거든. 탄젠트 180도 0이라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탄젠트 180은 또 그 와중에 맞췄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바꾸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인 파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를 바꿔보게 된다면 얘가 결국은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사인 파이가 똑같이 지워지게 되겠지. 0 만들어준 애들이 어쩌다 보니까 지워지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코사인 파이분의 0이 되었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1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집어넣으면 얘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1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얘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 0이죠. 그러니까 얘 0분의 0꼴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1번이랑 똑같이 0분의 0꼴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뭘 지우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잘 봤더니 코사인 제곱 x 동그라미 쳐보세요. 코사인 제곱 x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를 보는 순간 얘가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관계에 의해서 바꿀 수 있죠. 얘가 바로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얘가 바로 1 마이너스 뭐 제곱이야? 그렇죠.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니까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결국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x가 그래서 2분의 파이로 갑니다. 그때 2분의 파이로 갔을 때 분모는 1 마이너스 사인 x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사인 x가 분모 그대로 잡혀 있을 때 분자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인데 1 자체도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합차로 의해서 결국 우리는 1 플러스 사인 x와 그 다음에 우리는 1 마이너스 사인 x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x가 약분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0 만들어지는 애들이 어쩌다 보니까 또 지워지는 꼴이 돼버립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지워지는 꼴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x가 똑같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다만 나는 지금부터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는 1 더하기 사인 x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91에다가 1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그래서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답은 2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3번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행해야 돼. 바로 뭐야? 2x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백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악 공식에 의해서 바꾸시면은 사인 2x 자체가 우리는 여기 있는 2배에 우리는 사인 x와 코사인 x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2x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여기 얘가 코사인 제곱 x에서 우리는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파이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는 코사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여기 파이로 가는 거야. 그럼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돼요. 누구 때문에? 그치? 얘 때문에 0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현재 집어넣으면 0 돼요. 그 왜? 얘는 어차피 1이 되는데 1을 제곱해봤자 1이고 근데 누가 있냐면 얘가 있거든. 지자체로 0이 되는 애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인 없애주러 가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인을 없애줄 거예요. 근데 얘는 현재 코사인이랑 같이 껴있어가지고 되게 별로죠. 그럼 코사인이랑 같이 껴있어서 되게 별로니까 우리는 지금 또 뭐 하고 싶냐면 사인 지을 수 있는 공식을 만들러 가자는 거야. 다시 뭐야? 얘 사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이 소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분자에도 사인으로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코사인을 바꾼다는 거야. 근데 얘가 또 마침 코사인 제곱이거든. 그래서 우리 그 공식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썼던 여기 얘가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다니까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래서 x가 그래서 파이로 가요. 그때 얘가 그래서 분모는 그래서 이렇게 잡혔을 때 분모가 그냥 2에 사인 x와 코사인 x를 곱해준 게 분모가 되었고 분자는요 1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제 코사인 제곱 x입니다. 얘 현재 우리가 괄호 쳐서 그냥 갈게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그래서 1 마이너스에 우리가 사인 제곱 x에서 또 누구 빼주는 게 되는 거냐면 사인 제곱 x를 또 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또 계산을 하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있는 리미트 x가 그래서 파이로 갔을 때 분모는 아직까진 그대로 유지가 돼요. 2 사인 x에 코사인 x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분자를 빼게 되면 1 빼기 1이니까 1이 날아가 버리고요. 마이너스를 받게 되면서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인데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그래서 얘가 결국 플러스 2 사인 제곱 x로 바뀌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 x 하나씩이 다 날아가면서 분모는 0 되는 게 날아갔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직까지 분자가 0 되는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 극각각 구하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분모는 어차피 2도 지워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요 2분의 0이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예요? 얘 그래서 극각각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대표형 2번 바로 다음 문제 쭉 한번 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끝날 것 같은데 대표형 2번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고 아마 좀 여기 문제 좀 연습해보고 끝날 것 같아요. 1, 2, 3, 4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1번. 아니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4개 다 중요하지만 4번 저렇게 지수로그가 짬뽕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수 로그가 저렇게 짬뽕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뭘 안 오냐?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그렇게 내는데 수능에서 냈는데 이거 유일한 수능 문제 아니야? 얘가 유일한 수능 문제예요. 수능 B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쉬워요. 야 어차피 얘 현재 집어넣으면 0 얘도 얘 집어넣으면 0 근데 어차피 얘가 현재 사인 0분의 사인 0인데 얘는 약분 안 되지. 결국 뭐야? 우리 1 만들어주기 위한 극한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은 되게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보자면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우리 분모는 현재 sin 3x가 그대로 있었고 분자는 sin 4x가 있었는데요. 네, 나 지금부터 1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는 몇 x를 깔면 되고요. 그래서 분모 몇 x 깔면 되고요. 3x 깔면 되고 분자에는 몇 x를 깔면 돼요? 4x를 깔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변의 위아래에서 똑같이 x는 깔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숫자는 다른 걸 깔았죠. 그러면은 숫자 깐 것만큼은 분자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곱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으니까 숫자만 다시 한 번 더 곱해서 3과 4를 각각 곱해주시면 답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는 1로 가고 분모도 1로 갑니다. 하지만 3과 4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얘 계산해 준 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됩니까? 그 정답 몇 분의 몇? 3분의 4. 이게 1번 답입니다. 1번은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보자면 2번은 탄젠트에 대한 합성함수입니다. 근데 쫄지 마세요. 쉬워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우리 목표는 하나야. 어쨌든 탄젠트도 제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 0분의 0이거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분의 0이라서 1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잘 보시면 얘 분자를 잘 보시면 얘가 현재 탄젠트의 바로 탄젠트 x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에 대한 합성함수 되시겠죠. 근데 얘가 극한값이 1로 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요 값이랑 여기 분모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야 될까요? 똑같지 않아야 될까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분모에 뭐가 깔렸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1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분모에 탄젠트 x 깔면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뭐예요? x를 집어치우고 탄젠트 x를 깔아버리면 제가 1이 됩니다. 즉 탄젠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각도가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가면 돼. 그냥 얘가 각도인 거야.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탄젠트 x를 새로 깔아버렸죠. 그럼 탄젠트를 여기 분자에다가도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집어치워놨던 x를 여기 두 번째 거에다 깔아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리미트가 분배가 되면서 얘도 어디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요? 둘 다? 둘 다 1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1 곱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냥 저렇게 딱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일단 첫 번째 별표 3번이에요. 3번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지요. 왜? 3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저 코사인에 대한 저런 형태의 극한값을 구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죠. 저런 식의 극한을 구해본 적은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3번이 그래서 중요했던 건데요. 첫 번째. 그럼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나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사인이야, 탄젠트야? 잘 생각해보세요. 코사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사인일까요? 탄젠트일까요? 감 안 잡히지.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탄젠트를 하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결국 뭐야? 얘 가지고 탄젠트 만들고 싶으면 사인이라는 걸 어쨌든 들고 와야 돼. 하지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1이에요. 다시 한번 뭐예요? 제5를 제곱만 되면 사인만 필요하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예요? 이거 코사인 결국 얘 뭐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냐면 사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사인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사인으로 만들어 주려면 쟤는 일단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완전 제곱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적어도 합차를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이 되니까 1 코사인 제곱 만들 수 있죠. 1 코사인 제곱이 뭐냐면 사인 제곱이잖아. 끝! 그러니까 뭐야?
우리 관계식 쓰겠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주는 게 시작이냐면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그래서 x가 그래서 0으로 갔을 때 분모는 그래서 x제곱이 깔렸고 분자도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그대로 깔리는데 여기에 위아래 얘 분자에 대한 합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여기에 뭘 곱할 거냐면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x를 여기는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x가 그래서 0으로 갑니다. 그때 여기는 이제 분모가 그래서 여기는 얘가 x제곱에 우리는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분자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거 제곱이었던 1에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빼주면 끝나네요. 얘가 뭐야?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또 뭐야? 이거 현재 사인 x의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 x니까. 그러면은요, 오히려 보세요. 얘랑 얘로 묶어주면 될 것 같죠? 왜 제곱으로 하나로 묶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그래서 x가 그래서 0으로 갔을 때, 앞에 거는 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x분의 사인 x가 있을 거고, 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제 분모에 지금 현재 얘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1을 분모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곱한 거를 곱해준 다음에 리미트 0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답 나와요. 얘 얼마라고 얘가? 1이죠. 그래봤자 어차피 1 제곱해봤자 똑같이 어디로 가요? 얘 1로 가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1로 가고 얘 0 집어넣으면 얘 코사인 제로는 1이죠. 그럼 1 더하기 1 하면 2죠. 그럼 뭐야? 1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답은 2분의 1이에요. 자, 4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수능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은 쉬워요. 왜? 잘 보면 우리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과 극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선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공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공식, 특히 뭐에 대한 거냐면 ln에 대한 거죠. 그럼 ln에 대한 거에 대한 극한값을 1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ln a분의 1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1로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그럼 그 1로 만들어주는 게 여기 분모에 뭐만 깔리면 돼요? 1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분모에 딱 하나만 깔리면 돼. 몇 x?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를 보세요. 분모도 누가 봐도 현재는 0으로 가고 있어요. 분자도 0으로 가고 있고 분모도 0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여기 있는 얘 분모도 잘 보시면 1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로 나누기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얘는요? 그렇죠. 분모는 3x로 나눠버리면 1로 가죠. 여기에 주목합니다. 지금 현재 얘네들은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4번 보게 되면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그래서 x가 그래서 0으로 갑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쭉 갔을 때 분자는 얘가 그래서 여기는 ln에 1 더하기 5x가 그대로 있고요. 분모는 여기 있는 사인 3x가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얘가 이제 각각의 1로 가고 싶은 극한을 만들고 싶으면 분자는 일단 몇 x로 나눠버리면 되고요. 분자는 5x로 나눠버리면 되고 분모는 몇 x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1로 갑니까? 그쵸. 얘네들은 3x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x는 위아래 똑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쳐. 근데 숫자들은요. 위아래 현재 같은 숫자 주었어요? 아니면 다른 숫자 주었어요? 보아하니까? 다른 숫자 줬으니까 그럼 숫자 준 만큼은 여기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얼마를 곱해주고 여기는 얼마를 곱해주면 돼? 분자는 그래서 얼마 곱하고요? 분자는 5 곱하고 분모는 얼마 곱하면 돼요? 3 곱하면은 답 나오지. 어차피 여기 있는 얘 둘 다 어디로 가고 있다니까? 1로 가니까 얘네 남은 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해서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3분의 5가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부터 푸세요. 여기는 좀 연습하셔야 돼요.